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리고 얘가 오를 건가 내릴 것인가, 둘 다 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베팅을 그러니까 얼마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두 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미국의 버크셔 해서의 주주총회 갔다 오셨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마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말씀을 거기 현장에서 들으셨을 텐데 네, 그렇죠. 혹시 올해 하반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멘트를 통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어떤 코멘트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국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해준 거,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누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악화로 가는 거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상호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프렌들리하고 무역도 늘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바로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TSMC 왜 익절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TSMC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칩 컴퍼니, 그레이트 컴퍼니, 정말 훌륭한 회사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런데 I don't like the location. 그러니까 난 대만이라는 곳이 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은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희망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대만에 있었던 그 회사를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투자를 할 때 희망 회로를 막 돌리잖아요. 내가 가진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주가 오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오르면 좋겠지만 딱 현실이 다르다 하면은 냉정하게 딱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말도 했어요. 나는 대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된다라는 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또 그 질문도 했죠. 일본에 투자 왜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밸류에이션을 보고 주로 투자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니까 워렌 버핏이 최근에 그 5대 상사에 투자한 거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5대 상사.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회사들의 그 퍼가 한 7 정도 나왔대요. 그 평균 퍼가 한 7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하면은 내가 그 기업에 100원을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의 순이익이 한 14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100 나누기 14가 7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거의 14%짜리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엔화로 0.5%로 차입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5%로 돈을 빌려가지고 14%짜리 증권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너무 좋네. 해가지고 돈을 그때 왕창 투자한 거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왕창 빌렸는데, 그래서 지금 버크셔가 일본에서 기업 채무자 중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큰 단위를 이제 빌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한국 주식에 엄청 많이 투자한 거 아세요 혹시? 본인 돈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1억 불 정도.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 1억 불이. 물론 1,000억이라는 돈 자체가 큰 돈이긴 한데, 뭐 이제 워렌 버핏 자산이 뭐 수십조 수백조인데 그게 별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사실 전부 다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4년에 한국 주식에 워렌 버핏이 본인 돈 1,000억 원을 태웠어요. 그때 1억 불 이상을.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004년에. 근데 그때도 이제 왜 태웠냐 하면은 그 당시엔 한국이 뭐 전망이 엄청 밝거나 한국 기업이 뛰어나서기보다는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았다. 그때 뭐 퍼가 뭐 2, 3밖에 안 되고 뭐 PBR가 0.2, 0.3밖에 안 되고 너무 터무니없이 쌌다. 부채도 별로 없었다. 그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기업에 돈을 신나게 갖다 이제 박은 거죠. 근데 요번에 일본에 투자한 것도 좀 얼추 비슷한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업 분석도 좀 했겠죠. 이 기업들을 투자하면은 뭐 순이익이 뭐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이런 것도 분석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를 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거는 많이 나왔겠지만 이제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은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버크셔가 애플 주식으로 거의 뭐 100조 이상 번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미국인들은 이제 중고차가 있다. 두 번째 세컨드 카로 중고차를 많이 쓴다. 보통 한 3만 불 정도 지불을 하고
하고, 그리고 아이폰도 있다. 뭐 800불, 900불 정도 한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인들한테 이 세컨드 카를 포기할래? 아이폰을 포기할래? 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세컨드 카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불을 버리고 그 800불짜리 아이폰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컨주머 로열티, 그러니까 고객 충성도가 강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최고다, 최고라고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꼬맹이들이 많이 와요. 네,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 13살인데요. 이번에 6번째 온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맞아, 있거든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꼬맹이들이 질문을 3개, 4개 한 것 같은데, 이제 인상 깊은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떤 좀 아시아계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되게 막 그 시리어스하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 버핏 선생님, 멍고 선생님, 자,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인생과 투자해서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딱 듣더니만 그 두 분의 공통적인 답변은, 그거였어요. 네가 버는 거보다 적게 쓰거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멍거가 그걸 듣고 있더니만 아주 몇 개 날카로운 그 말씀을 또 이제 해주셨어요. 해로운 인간과 행동을 피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해로운 인간인데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손절하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뭐 해로운 행동이 무엇인가는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뭐 술, 도박, 뭐 여자, 뭐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평생 배우는 자세를 취하거라. 네, 그리고 보상을 뒤로 미뤄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돈을 이제 벌면은 그걸 뭔가 좀 쓰고 싶잖아요. 명품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데 이제 그런 보상을 최대한 이제 뒤로 미루라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할 때 네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말로 좀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말도 했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선물이나 옵션 투자 같은 거를 해가지고 물론 벌 때 크게 벌 수 있지만 그거는 레버리지가 껴여 있기 때문에 안 되면 한 방에 촥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절대 올 수 없도록 이제 막아라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 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또 이제 일론 마스크 또는 이제 요즘 인기인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론 마스크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좀 돌려까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재능이 있는 젊은 친구지. 허허허.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목표를 너무너무 높게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다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아주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목표들만 세우고 달성을 쉽게 한다. 그래서 우리 둘은 좀 결이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멍거가 그 말 듣더니 그래, 쟤는 목표를 너무 그 높게 세우니까 실수도 많이 하잖아. 하하하 이렇게 이제 비웃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이제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애플은 5년, 10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지 내 눈에 보이는데 전기차 기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자본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R&D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5년, 10년에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관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듣고 보니까 이 애플이라는 기업도 사실 왜 20년 전에 뭐 IT 버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인터넷이 생기고 해가지고 기술 기업들이 그때 막 경쟁을 하고 버블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정작 버핏과 멍거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자가 다 나온 후에 그 승자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더라고요.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좀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핫한 데는 일단 가만히 있는 거야. 자, 니들 한번 싸워봐. 누가 이긴지 한번 보자. 한 다음에 티격태격 한 다음에 결국은 이거 수천 개 기업 중에서 승자가 몇 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지 않은 그 기업, 그래 이 정도면 됐네. 쟤네들 다 잡아먹어가지고 쟤네들 수익률 높다. 야 이제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 핫한 기업들, 뭐 AI가 어쨌네, 뭐 2차 전지가 어쨌네, 반도체가 어쨌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가만히 보면서 하면서 5년, 10년 지켜보고 승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배울 게 많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자, 이제 AI 시대가 도달했는데 그 가치 투자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둘의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멍거는 수익률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버핏은 잠깐만요 하고서 이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술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인간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기회는 끝없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eople do dumb things. 그러니까 인간들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정말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자금을 아주 쉽게 많이 조달해가지고 더 멍청한 짓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한테 자금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돈이 있으면 멍청한 짓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는 못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멍청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벅셔 같은 우리 같은 기업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당신들 같은 개미들은 예를 들면 뭐 소형주나 중형주 뭐 이런 데도 좀 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미래는 밝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렌 버핏이 가장 잘하는 기업 애플 말씀해 주셨는데 애플 기업이 최근에 이제 글라스도 하나 새롭게 만들어내고 했는데 맞아요. 심지어 저도 그거 봤어요. 네네. 애플 기업 지금 오렌 버핏 따라서 사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 개별주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사실 근데. 그래서 저는 애플 주식을 살 그 가능성이 별로 없기는 한데 워렌 버핏이 샀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을 한 그 1분기에도 몇 조를 추가로 샀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는 그 언저리 가격에 사면은 워렌 버핏과 이제 비슷한 가격이 들어갔다. 그거까지는 이제 확실한 거죠. 큰 돈을 잃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벌써 이제 곧 하반기잖아요. 이제 6월이니까 하반기 주식시장 한국 코스피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그냥 뭐 사실 뭐 저는 뭐 예측은 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 5월, 10월은 늘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크게 다를 수 있긴 한데 제 투자는 늘 똑같아요. 그냥 확률이 높으면 좀 세게 베팅하고 확률이 낮으면 낮게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월, 10월이기 때문에 제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러나 그 요번 5월, 10월은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개인들이 곱버스를 진짜 무지하게 많이 사더라고요, 요즘. 한 달 동안에 계속 사고 있어요. 5월 15일인가? 그때부터. 그 개인들이 곱버스를 많이 산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하락장에 베팅을 한다는 거고, 대부분 개인들이 원하는 거는, 반대로 되기 마련이죠. 네, 그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요번 5월, 10월은 평성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 비중을 뭐 크게 늘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10% 그 정도 늘릴까?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10월 중에서는 주식 시장이 그나마 이제 보통 좀 괜찮을 때가 한국 시장이 보통 한 6월 말에서 한 7월 말까지 그 정도입니다. 네. 8, 9, 10월은 전반적으로 또 별로 안 좋아요. 네. 대표님이 5월에 10월에 안 좋다는 건 이제 지난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제 컨트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때 투자는 별로 안 하는 게 좋다면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4월 말까지 가급적이면 주식 비중 좀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도 코멘트 기억나는데 또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욕하고 있죠, 지금. 네. 너 임마 지금 하면서. 시장이 네네. 오르고 있다. 맞아요. 네. 혹시나 어떤 답변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11월, 4월, 천국, 5월, 10월이라는 거는 매년 11월, 4월에 주식이 오르고 매년 5월, 10월에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11월, 4월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한 70% 정도 되고요. 5월, 10월에 오를 확률은 50%,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카지노에 가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 보통은 지옥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 하면은 카지노에 가면은 매일매일 돈을 잃는 건 아니에요. 따다가 잃다가 하는데 결국은 내 확률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거죠. 5월 10월도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5월 10월도 벌 때가 있고 안 벌 때가 있는데 그 길면 가면 갈수록 나한테 계속 불리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매년 5월 10월에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올해가 그렇지 않을 해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거 뭐냐면은 아직 5월, 10월에 반도 안 지났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좀 수많은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이 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보통 이제 5월, 10월에 잘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나마 채권이나 금 쪽이 평균보다 살짝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수익률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5월, 10월에 돈 벌기가 확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산 배분 정도 하고 로우하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좀 더 크게 들어가겠죠. 혹시 삼성전자 주가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개별주 쪽에서는 늘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오르나 내리나 전망보다는 이제 어떻게 베팅을 하는가. 전 그게 사실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참고로 삼아야 될 거는 시장에서 가장 개별주 베팅을 잘하시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베팅을 하는가. 그걸 사실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딴 자산이 없다고 치면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판단하면은 얼마를 베팅하고 싶으세요? 그 자산 1억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그래도 뭐 30에서 50%는 오른다고 생각하면 넣지 않을까요? 그거를 전형적인 오버베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재밌는 게 그 트레이딩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처음 들어갈 때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내가 오른다고 생각해도 이제 이놈이 안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은 얘네들은 손절을 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 들어갔다 하면은 보통 한 70, 80만 원 잃고 손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자산이 1억이니까 내 총 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을 들어갔는데 얘가 1,300까지 갔어. 그때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더라고요. 500, 70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2,000이 되는 거고 얘가 예를 들면 좀 더 올라가지고 뭐 2,500이 됐다 하면 그때 또 한번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잃을 때는 총 자산 대비 1% 미만으로 잃고 이제 벌 때는 이제 내가 이미 돈을 먹고 들어갈 때 추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손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최고로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개별주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배워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내가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맘먹어서 얘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늘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내가 잃었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잃었을 때는 이제 그 작은 손실에서 손절을 하는 거고 올랐을 때는 어쨌든 내가 이익금이 있으니까 더 넣고 또 거기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또 하는. 맞아요. 그렇죠. 무엇을 사야 되는가? 그리고 얘가 오를 건가 내릴 것인가? 이게 둘 다 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베팅을 그러니까 얼마를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두 개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거. 요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